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경제기사 단골손님이죠. 필수 경제 용어를 깊고 넓게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눈높이 공부방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 연금 3층 석탑에 이어서 주택연금에 대한 얘기 이모저모 알아볼 건데 3층 탑에 이어서 주택연금이라 그럼 발코니 확장일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3층 연금탑 플러스 발코니 확장이에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일단 불법 증축은 아니고 네. 합법적인 수준에서 발코니랑 베란다는 또 다른 거잖아요. 글쎄요. 이제 베란다의 네. 정확한 말이 발코니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좀 다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전국에 다른 거 알고 계신 분들 차이점 좀 보내주세요. 일단 우리 주택연금 네. 말 그대로 내 집 줄게 월급다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집을 주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은 내 거인데 대출을 받는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가진 게 집 한 채인데 이걸 은행에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일단 목돈을 내가 쓰지 않는 목돈을 한 1억을 받아놔요. 통장에 넣어놓고 매달 50만 원씩만 꺼냈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1억을 받았으니까 이 1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 목돈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연금,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대출이기는 하나 매달 나오는 원금 자체가 조금씩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다 보니까 이자가 쌓이지가 않는다. 내가 매월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누적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한동안 TBCF 많이 봤습니다. 네. 최별암 선생님 나오셔서 주택연금 참 좋습니다. 가입하시죠. 그거는 저기 이순재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감쪽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봤어요. 봤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개인의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 권장을 했는데 일단 주택연금의 장점이 뭔가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거주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 대출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만약에 갚지 못하게 됐을 때는 뭐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그 전에 집을 내가 팔아서 갚아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그리고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 거주가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일정 기간 뭐 10년 혹은 30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토록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만기도 없고요. 그래서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갚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살아생전에 주택연금을 받아서 이로 인한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와중에 건축가 출신의 우리 그 네. 전문가 의견이 왔습니다. 072 하나님 베란다 지붕이 있고요. 발코니는 지붕 없습니다. 건축가 출신입니다. 크크크. 역시 우리 전국의 전문가 그룹이 이렇게 점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택연금으로 돌아가서 내가 집이 있다. 그럼 집이 있으면 무조건 가입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기준이 완화되긴 했는데 공시가 기준에서 9억 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공시가격 기준의 9억 원이면 실거래가가 대략 한 12, 3억 원까지 되겠네요. 그렇죠. 지역 따라 조금 다르긴 할 텐데 그 정도.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연금이 지급되는 금액은 9억을 기준으로 최대 9억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세가 15억이다. 그런데 공시가가 9억이라서 가입을 하더라도 15억에 맞춰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9억까지만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이도 제한이 있어요.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이상. 그러니까 연소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이어야 종신형으로 나올 수가 있고 공시가격 아까 9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택은 이제 노인복지주택 우리 보통 실버타운이라고 부르죠. 실버타운도 가능하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은 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어떡하냐. 이 경우는 이제 2주택자에 한해서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입을 하고 네. 살지 않는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기준이 완화되기는 했는데 일단 9억을 넘냐 안 넘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자도 그 3년 안에 집 하나 판다는 조건으로 가능한데 9억을 넘으면요? 3주택 이상, 뭐 10주택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죠. 예, 9억 이하면 가능하고요. 네, 10주택 안 됩니다. 네. 근데 기사를 보니까요. 2025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76%? 19개 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그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좀 그 금액을 좀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완화된 거긴 한데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아직 공시가격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올해의 공시가격은. 그래서 혹시나 9억을 넘어설 것 같은데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신속하게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올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자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기준이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니까 9억을 넘냐 안 넘냐 그건 이제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네네. 시가 9억 원이었죠. 원래는 시가 9억 원이었죠. 원래는 시가 9억 원 그러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대략 한 6억 원 언저리 정도 됐을 텐데 네.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을 좀 늘려드리려고 이걸 공시가격 기준으로 완화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뭐 다 됐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집을 맡겼다. 네.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그렇죠. 일단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집을 55세 신청을 했다. 네네. 그럼 얼마 나옵니까? 요 정도면은 55세라면 매월 한 9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종신형 같은 경우 평생 통한 나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찍 가입하면 적게 나오고 늦게 가입할수록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55세 정도면 6억 원이면 96만 원 정도. 매월 96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종신형을 언제 신청을 하느냐 그리고 1억당 얼마가 나오냐 요걸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1억당 제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그럼 우리 집은 5억이니까 곱하기 5 이런 식이죠. 네. 자, 월 지급 1억당 55세에 가입하면 한 16만 원 정도. 16만 원. 그렇죠. 60세에 가입하면 대부분 이제 요 나이에 많이들 가입을 하실 거예요. 60세에 가입하면 1억당 21만 2천 원 정도. 네. 그리고 70세에 가입하면 한 1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30만 7천 원. 80세에 가입하면 40만 8천 원이 나와요. 좀 많이 나오죠. 이때 가서는. 그런데 아까 이제 주택 말고도 우리가 실버타운이나 네. 오피스텔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주택에 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봤을 때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처분했을 때 재가격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연금이 좀 덜 나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18% 정도 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한 28% 정도 덜 나온다. 그러면 일단 주택연금은 아파트나 네. 일반 그 다가구 주택의 형태로 있는 일반적인 주택 예. 이쪽은 100% 인정을 받으시고 그렇죠. 시세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노인용으로 지어진 그 별도의 예. 그 요양시설과 비슷한 그런 집들은 시세대로 다 받지는 못하신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 신선한 질문인데 외국인도 집이 있으면 가입이 됩니까? 물어보셨어요. 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네. 8892님 저희가 이 질문은 킵했다가 알려드리고요. 처음 받아보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 진짜 처음 받아보는 이거 질문입니다. 되게 신선한 질문인데 네.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소자 기준 55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 중 한 분만 55살에 도달하시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소자 기준이면은 두 분 중에 연세가 어리신 분이 55세가 돼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네. 이제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해서 만약에 부부 둘 다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부가 있다. 55세 연장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한 분은 연금을 받아가는 이 나이가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연소자 기준, 어린 분 기준으로 55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택연금 좋다고 들었는데 세입자가 있을 때는 가입이 안 된다던데 맞습니까? 해주셨거든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출이라든가 보증금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근저당권 같은 게 전혀 설정이 안 돼 있어야 돼서 세입자가 있다면은 원칙적으로는 가입이 안 되고 네. 그런데 보증금이 없는 세입자다.
깔세다. 네, 뭐 네. 전문 용어인가요? 네. 그 하숙 같은 개념? 이거는 사실은 주택연금을 가입한 이후에도 이걸 이제 세를 줄 수는 없는데 남는 방 한 칸 해가지고 하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있냐 없냐 요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요 요점까지 소화를 하고 가죠. 재건축 재개발 대상은 어떡합니까? 가능합니다. 가입도 가능한데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그 주택을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되고 나서 주택 가격이 9억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가입을 못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전에 가입은 가능하다. 그게 가입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되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기존에 그 집을 나 집 하나 사러 갔다 올게 해서 딱 9억 원 현금 딱 이렇게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보통 대출을 끼고 산단 말이에요. 네네. 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이 주택연금 받아줍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안 되는데 연금으로 할애하는 일부 금액을 인출해서 대출 상환용으로 갚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금을 준다. 즉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5억짜리 집을 가입하는데 내가 한 500만 원 정도 대출이 껴있어. 그러면 요걸 좀 빼고 4억 9,500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연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 LTV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요게 이제 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60세에 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가입한다 그러면 집값의 한 37% 정도 최대 요 정도는 이제 대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5억짜리 집이라고 한다면은 한 37%면은 얼마가 되려나? 3억 7천 한 1억 8, 9천 정도 네. 요 정도가 될 거고 70세 정도 한다면 이제 49%까지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70세면 한 2억 4,600까지 대출이 있어도 요걸 상환하고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연금으로 받을 걸 일시금으로 땡겨서 대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금으로 나눠드리는 돈이 적어지겠네요. 맞습니다. 확 줄어들게 되는데 70세에 만약에 2억 4,600을 갚고 연금으로 나머지 받을래요 하면은 15만 원 정도만 연금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4201님이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4층 상가주택이에요. 상가 보증금이 있어도 안 되나요? 4층 상가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그 주택에 상가가 포함이 된 건지 그렇죠. 3, 4층에 사시고 아마 1, 2층을 세를 주신 것 같아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전혀. 뭐 1층 상가, 2층 상가 요것도 내 소유긴 한데 그건 이제 오롯이 상가고 뭐 4층에 내가 거주를 하는데 그건 이제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섞여 있다면 그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보다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내가 한 2017년쯤에 가입을 했다 이런 분들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집값 차이가 꽤 많이 날 많이 거란 나죠. 말이에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하면 네. 같은 질문 주신 분이 되게 많은데 5585님 등등 여러분이 같은 질문 주셨는데요. 집값이 올랐다. 네. 나는 8억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월급처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 12억 한다던데 요 증액 안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무슨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처음에 가입했을 당시의 연금을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 올라도 내가 가입했을 당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3년 정도 전에 가입했는데 집값이 진짜 큰 폭으로 올랐다. 좀 더 딸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취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취소하고 다시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의하셔야 될 건 같은 주택으로 3년 내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값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취소했다가 이걸 다시 하려면 3년은 최소한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득 아니야? 여기에서 고려해 보실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 3년 사이에 9억을 공시가격을 초과하게 되면 네. 다시 못 가입한다는 거. 이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도 그렇죠. 들어올 때는 다시 들어오는 게 만만치가 않군요. 3년 제한이 걸렸으니까 네. 이제 9억 초과하면 그때는 이제 가입 못 하는 거고 또 집값이 그 3년 사이에 또 떨어져 버리면 그것도 또 손해니까 이게 앞일을 알 수 없다는 그 리스크가 한 가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초기 보증료라고 해가지고 집값의 1.5%가 떨어져 나가요. 꽤 큰 돈인데요. 예, 이걸 현금으로 달라고 하진 않는데 나중에 갚아야 될 돈에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소를 하는 순간 1.5%는 날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 제하고 돌려주는군요. 그렇죠. 다시 또 가입을 할 때 1.5%가 또 들어가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비용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그걸 상회하고 그걸 충분히 상회할 정도로 집값이 올랐다면 할 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지 후에 재가입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3년 동안 재가입이 안 되고 예, 그리고 기본 요금 2번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택시 타고 보증료. 10m 가서 그쵸. 기본 요금 낸 다음에 다시 타고. 내렸다가 기본 요금 2번 내야 될 수도 있고 네. 그 사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혹은 그 9억 원을 넘어서 버리면 공시가격이 그렇죠. 재가입이 안 될 수 있다. 요거는 한번 계산기를 꼼꼼하게 두들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사를 가거나 네. 아니면은 주택연금 받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 갈 경우에는 집이 더 싸다, 집값이 더 싸졌다라고 한다면 여지껏 받았던 연금의 일부를 상환하셔야 돼요. 상환하셔야 되고 그 차액과 상환한 금액에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싼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연금이 줄어들거나 내가 일부 갚아야 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신규 주택이 더 비싼 경우에는 3억에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에서 5억짜리로 간다. 그러면 그 2억 원만큼 연금이 더 나오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초기 보증료, 가입비 그 2억 원 차액에 대한 1.5%는 추가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군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네. 거의 유일한 이 월급처럼 내 집을 맡기고 받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집값이 오를까봐 아마 좀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죠.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가입하는 게 제일 유리하니까요. 그렇죠.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를 때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맞습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거 유의하면 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초기 보증료 1.5%, 이게 이제 지금 당장에 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갚아야 될 돈으로 쌓인다라는 거, 그리고 연 보증료라고 잘 알려지지 않은 보증료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여지껏 받은 연금에 계속 누적돼 가지고 0.75%가 쌓입니다. 이게 사실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율 자체는 한 지금 현재 1.75%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인데 여기에 보증료 0.75%포인트를 더하면은 한 2.5% 정도 수준.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일단 한번 가입하게 되면 이걸 목적으로 담보로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돈이 혹시 필요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사전에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이 집이 내 집이지만 나라하고 공동 소유하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네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소유권은 어쨌든 100% 나한테 있고 네.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자녀한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연금 다 받으시고 그래도 이 집에 잔존 가치가 남아 있다 하면 청산해서 남은 돈은 자녀들에게 준다 이런 뜻이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 집을 물려받고 부모님이 받아가신 연금을 갚을래? 아니면 경매로 우리가 처분을 하고 그 차익을 줄까? 근데 후자인 경우에는 경매는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갚고 그냥 주택을 상속받으시는 게 더 유리한 경우. 그러니까 그때 가서 유리한 거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은퇴 후에 네. 지금 1억 원당 얼마씩이다 대충 곱하기 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셨는데 네네. 은퇴 후에 한 달 생활비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득 수준마다 다르고 또 네. 어디서 사시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어떠나 어떻게 사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기준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데 부부 기준에서 한 194만 원 정도 이게 최소한 필요한 게, 그리고 뭐 혼자 산다면 한 116만 원 정도,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난 지금 월급으로도 그만큼 못 버는데 그때 가서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근데 이런 주택연금이라든가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이런 거 다 합쳐보시게 되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연금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계산을 하시고 네. 확보할 수 있는 건 또 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3층 석탑에다가 발코니 확장까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 질문까지 제가 드리고 보내드릴게요. 네. 1951님, 제가 한 집을 주택연금 신청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이거 저희가 잠깐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A집 주택연금 갖고 갈 수 있나요? 해서 A집보다 B집이 더 비싼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를 조금 더 내시고, 만약에 싸다고 한다면 A집에서 냈던 연금, 받았던 연금 그중에 일부를 갚으시고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주택연금에 더해서 그 앞으로 발코니 확장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는 어디를 확장해 줄지 베란다 확장인가요? 다음번에는? 한번 이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다. 네. 지금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다뤄보니까 이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도전해도 부분, 돼요? 네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사실은 네. 내가 모르는 건 옆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창피하지 마시고 궁금한 건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가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아주 세밀하게 저희가 샅샅이 털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OEM 방송 경제발전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